그럼 과연 주행용 충전기는 인산철 그 매립형 배터리 팩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봄날 아주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차박 전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우리 구독자님께서 한번 여쭤보셨어요. 꼭 우리가 차량에 배터리 팩을 설치를 했을 때 주행용 충전기가 과연 필요한가, 뭐 하는 놈인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용 충전기는 이쪽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엔진, 대부분 엔진룸 옆에 엔진이 돌아가면 여기 옆에 얼터네이터라고 해서 교류 발전기가 있죠. 교류 발전기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전기가 직류로 바뀌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차량용 시동용 배터리를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래 대부분의 이제 차량들에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배터리 충전하는 플러스에서 전기를 따가지고 휴즈를 거쳐서 차량 저쪽 뒤쪽에 후단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기본의 순정 알터네이터에 있는 그 파워, 출력되는 파워를 가지고 이쪽에 있는 시동용 배터리도 충전을 하고, 또 동시에 뒤쪽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얼터네이터가 즉 돌아가는 순간, 즉 엔진이 돌아가는 주행을 하는 중에 여기서 전기의 일부를 따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을 우리가 주행 중 충전 방식이라 하고, 그 충전을 인산철을 충전을 해주는 장치를 주행용 충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은 뭐냐? 저희 얼터네이터에서는 대부분 차량에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14V 플러스 오 마이너스 그 약간의 범위 내에서 14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납산 배터리라고 그러죠. 시동용 배터리. 여기에는 6개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셀들이 있어요. 그 셀들의 하나의 기본 전압은 2.1V. 그러니까 6개가 있으니까 12.8V가 이 녀석의 12.6V가 되겠죠. 2.1 곱하기 6, 12.6V가 이 녀석의 공칭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최소한 1V 이상, 즉 12.6에 더하기 1이니까 13.6V 이상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서 충전이 되게 됩니다. 자, 저쪽에서 14V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빠져서 우리가 충전을 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12.6 더하기 1V니까 13.6V 이상이 되게 되면 되는데, 대부분 이쪽에 그 배터리가 용량이 커지면은 조금 13.6V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트미터로 재어봤을 때 13.8에서 또한 이제 얼터네이터마다 다르니까 14V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 충전 시스템이 그렇게 이렇게 갈아야 되거나 얼터네이터가 아직도 잘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충 이 볼트미터를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14V가 충전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에 충전용 시동용 배터리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부하라고 합니다. 로드. 그러니까 얼터네이터에서 이쪽에 전기를 공급하니까 이 안에는 이제 저항이 있겠죠. 이걸 내부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전기가 인가가 되면은 이쪽에 지금 여기 이제 파란 선이 보이시죠? 이쪽에서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전압이 14V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에는 13.6이나 뭐 13.8이나 이 배터리의 컨디션과 크기에 따라서 이 전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거꾸로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 우리가 뒤에다가 또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또 저기 2차 배터리,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를 또 달았잖아요. 그럼 부하가 더 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충전이 돼야 될 13.6이나 13.8V가 이 부하로 인해서 13.6이나 13.4V까지 또는 심지어는 좀 13.2V, 즉 이 부하가 너무 크거나, 즉 인산철 배터리의 용량이 너무 큰 거를 달아놓으면은 여기에 시동용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될 전압이 계속 떨어지겠죠. 왜? 여기도 부하가 있죠. 또 뒤에도 부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압이 떨어지고 또 부하가 붙었기 때문에 또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시동용 배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하죠. 왜냐하면은 1V 12.6 이제 6V에서 한 13.6이나 13.8 최소한 그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과도한 부하를 뒤에다 연결해 놓게 되면은 이쪽에 충전을 이 돼야 될 이 시동용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를 않게 됩니다. 또는 적게 되겠죠. 또는 대부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배터리는 보통 시동을 크고 낄 때마다 약 5분에서 8분 정도가 됐을 때에 이 녀석이 만충 상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부분 시동용 배터리는 만충 상태의 즉 12.6V 이상의 전압을 갖도록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동을 키면 또 전기를 좀 뽑아 쓰고 또 한 5분에서 8분 정도 가게 되면 다시 또 차지를 해서 다음번 시동에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행용 충전기를 달아놓게 되면은 계속 여기서 충전하는 거를 빼가지고 저쪽으로 빼서 가져가기 우리 인산철 배터리 2차 배터리로 가져가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충전을 원활하게 시간에 맞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뒷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용 충전기의 하는 특별한 기능은 뭐냐? 그냥 배터리에 나와서 충전하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이었었는데, 자, 우리가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인산철 배터리는 3.2V가 셀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12.8V가 공칭 전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산 배터리는 2.1 곱하기 6, 12.6V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12.6이나 12.8이나 0.2밖에 차이가 안 나서 바로 이렇게 저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2차 배터리, 즉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뒷단에 붙이는 부하, 즉 인산철 배터리의 용량이 너무 과대하거나 차량의 얼터네이터의 출력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부하에 의해서 다시 또 2차 이제 새로운 부하가 걸리게 됐죠. 말씀드린 대로 13.8이 13.4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인산철 배터리도 충전량이 줄게 되고, 왜 나눴으니까. 그리고 시동용 배터리도 충전이 만충까지가 올라가는 시간이 아주 더디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볼트가 낮아지니까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에서는 대개 이제 최대 그 충전 전압이 3.6 곱하기 4 또는 3.65 곱하기 4, 그러니까 14.8에서 13.6V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만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하를 많이 걸리게 되면은 저 얼터네이터, 즉 배터리, 시동용 배터리 그 후단에서 걸리는 이 모든 전압들이 훨씬 더 13.뭐라고 그럴까요? 한 4V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를 만충을 하는 데는 14.6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전압이 부하가 많아지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14.6까지 올라가야 만충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압이 계속 부하로 올려가니까 떨어져서 효과가 즉 인산철 배터리도 충전이 덜 되게 되는 거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만충 상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가 요구하는 14.6V까지 전압을 이 앞에 올터네이터가 어떤 볼테이지 부하로 인해서 전압이 떨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이 녀석을 지속적으로 14.6V까지 승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는 컨스턴트 볼테이지, 즉 그러니까 14.6V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전압을 가해서 컨스턴트 커런트,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류로 충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충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행용 충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임무는 뭐냐, 올터네이터에서 전기를 뽑아서 쓰되 적정량을 뽑아야 됩니다. 올터네이터가 조그만 차에서 또 많이 뺐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또 그 전단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 부하에 의해서 떨어지는 전압, 또 그 RPM 있죠. 그 올터네이터가 생산하다게 보면은 또 전압이 또 그 엔진 속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겠죠. 이것들을 컨스탄트 볼티지 14.6, 그다음에 컨스탄트 커런트, 자기가 원하는 20A로 충전하겠다, 50A로 충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정된 그 충전 전류를 지속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겠죠. 첫 번째는 이제 올터네이터가 힘이 들 겁니다. 능력 밖으로 전기를 요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시동용 배터리가 만충이 되지 않는 이제 상태로 뭣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이제 운행을 하게 돼서 쉽게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또는 이제 배터리의 충전 상태가 이게 만충이 안 되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문제가 당연히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모든 그 부품들이나 소재를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겠어요? 얼터네이터의 충전 여력이 얼마인가를 봐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 그 시에나 이거는 120A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맥시멈 충전 전류, 즉 2차 전지 인산철 전지로 끌고 가는 전기를 50A로 그냥 정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엔진이 막 한 2500rpm이나 2400rpm 정도 돌아가게 되면은 120A 정도의 출력을 내는데, 통상시에는 한 80A 정도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30A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배터리도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50A는 이쪽에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A는 혹여나 와이퍼라든지, 또는 비가 와서, 또는 이제 라디오를 켜가지고 자동으로 켜진다든지, 헤드램프가 켜진다든지 등등 모자라죠. 그러니까 제가 전기를 갖다 분배를 해도 우리가 고속 주행을 할 때에는 전기가 충분히 발현이 되니까 괜찮지만은 이 시동을 막 키게 되면은 충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전기 생산량은 얼마가 되지 않는데 주행용 충전기에서는 계속 50A를 빼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동용 배터리는 충전이 덜 되고 아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상당량의 전기가 거꾸로 2차 전지를 충전하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이 이제 충전기도 주행용 충전기에서 너무 많이 뽑아 쓰고 올터네이터 출력이 약한 경우에는 이 충전을 할 때, 자, 이제 내가 고속도로에 들어섰다, 최소한 10분 20분 정도는 운전을 하겠다 할 때 스위치 같은 걸 부착을 해서 뒷단을 2차 전지, 즉 인산철 배터리 쪽에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치 장치를 해 두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선이고 뭐고 좀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터네이터에서 충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케이블 선이에요. 요거 있는 까만 선은 이 셔시에 이제 마이너스 음극을 결체를 해둔 배선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솔레이터라고 그러죠. 시동을 딱 켜게 되면은 저쪽에 올터네이터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시동이 아닐 때, 시동을 안 걸고 정차 중에 있을 때는 전기가 이쪽에서 시동용 배터리에서 인산철 배터리로 못 오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시동을 켜면은 릴레이에 의해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주행용 충전기를 통해서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충전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20A짜리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이제 30A짜리 이제 주행용 충전기, 서로 다른 놈을 지금 한 5년, 6년 정도 지금 고장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곁다리입니다만 이게 두 개를 놓는 이유는 이제 올해 장거리 해외 여행 중에 혹여나 50A짜리 한 대에 의존하고 있다가 하나라도 이제 이 녀석이 오동작을 하거나 망가지게 되면은 길거리에서 이제 충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20A, 30A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다음번 하나로 또 비상사태로 쓸 수 있도록 항상 모든 기계들을 할 수 있으면 2조로 운행을 해서 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서 이제 들어온 충전전 전류가 시동을 키면 이쪽으로 건너가서 주행용 충전기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우리가 말하면 그 파워뱅크 쪽으로 충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전석 뒷단에서 있던 그 아까 주행용 충전기 여기 보이시죠? 어딘가 주행용 충전기에서 뒤쪽에 배터리 박스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파워뱅크가 있는데 여기는 저는 지금 이제 여기가 1조가 있어요. 첫 번째 파워뱅크 1번이 있고 뒤쪽에 또 하나의 이제 두 번째 파워뱅크가 2대가 있습니다. 300A, 300A, 600A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케이블이 들어와서 충전기 한 대는 이걸 충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행용 충전기는 또 저쪽으로 하고 해서 따로따로 배터리 이제 이상 유무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서 2조를 일단은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워싱턴의 시애틀에 올라가서 에어컨 공사 하고 두 번째 냉장고를 냉동고 냉장고를 해서 제가 전기가 좀 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300A짜리 이제 파워뱅크를 또 충전할 생각이 있고요. 이 전체 유니트가 파워뱅크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여기다 충전하고 또 빼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배터리를 이제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주행 중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이제 전기가 공짜로 남아 있으니까 하는 이제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장기 파킹이나 이제 캠핑장 같은 데나 또 집에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 저 서버에서 뜯어낸 전원 장치예요. 아주 부품이 서버에 써서 24시간 1년 뭐 몇 년 동안 연속으로 동작하는 파워뱅크라 그런지 아주 모양새는 그래도 써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아주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 자작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볼트미터, 암페어미터 받은 걸 해서 이렇게 충전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대륙산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연결 부분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다 그냥 고정 픽스로 해서 붙여버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서버에 쓰는 이 파워 전기 장치는 상당히 안정적인 전압, 그러니까 컨스탄트 볼테이지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전력, 컨스탄트 커런트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산철 장치로도 이렇게 전압도 조정할 수 있고 전류도 조정할 수 있어서 자기 원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요거는 이제 60A짜리 충전기이기 때문에 뭐 2대를 충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주행용 충전기는 인산철 그 매립형 배터리 팩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배터리 용량이 뭐 50A라든지 좀 작은 용량 이렇게 하루 정도 잠깐 쓰고 올 정도의 배터리는 아마 C가 짝에다 꽂아 쓰셔도 휴대용 이동용 배터리 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캠핑카라든지 좀 고용량의 그 인산철 배터리를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얼터네이터의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땡겨 쓸 수 있는 전압 그 전류는 대개 전체 전력의 한 30% 내지 많아야 한 40% 정도 맥시멈에서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전지, 그러니까 시동용 배터리의 충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둘째로 얼터네이터에 무리가 가고 또 나머지 이제 부작용으로는 심지어는 충전되어 있는 시동용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2차 전지를 이제 충전을 하는 또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 고용량, 저는 이제 세 번째 파워뱅크를 하게 되면은 900A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저는 야전에서 5일 내지 7일 정도는 전기 없이 그 자체의 배터리만 가지고 냉장고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뜨거운 여름에 광야 같은 데서 사막 같은 데서 이제 버텨내는 거를 디자인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많이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웬만한 캠핑 하시는 분들, 로컬에서 즉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0A 정도만 돼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00A를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30A짜리 주행용 충전기를 붙여놨다. 그러면 뭐 한 20% 충전하는데 2시간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전기 사용량과 그리고 그 이제 캠핑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하루 자고 하고 오는 스타일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5일 내지 7일을 장박을 전기 없는 데서 머무를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또 전기도 많이 쓰지요. 살림을 하니까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주요 컴포넌트들의 그 용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나는 그래도 빠른 급속 충전을 좀 원하고 막 그냥 100A로 밀어버리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케이블도 굵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터미널 있죠. 케이블 끝에 있는 터미널 체결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이 엄청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부품들이 이제 고용량이다 보니까 이제 비싸지겠죠. 케이블 값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얼터네이터도 아마 이제 50A 이상, 웬만한 차는 50A 이상 되면은 이제 새로운 하이파워 얼터네이터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엔진이나 또 가스 마일리지에도 또 좀 영향을 다 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캠핑 스타일에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인산철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는 간단해요. 부하가 계속 걸리면 전압이 계속 떨어지고, 1차 배터리, 시동용 배터리에도 충전이 늦게 되고, 또 그렇다고 그럼 2차 배터리는 또 빨리 되느냐? 안 돼요. 주행용 충전기가 없으면. 그럼 얼마나 안 되느냐? 인산철 배터리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 곱하기 4, 12.8V에서 13V, 13.4V에서 거의 그 0.1V의 전압의 하강이 굉장히 전체 용량에 그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이게 왜냐면 특성이 아주 평평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 0.1V 차이만 돼도 전체 용량에 영향이 많습니다. 즉 다시 얘기를 하면은 13.6V로 충전하는 거하고 13.4V로 충전했을 때 가만히 보면은 인산철 배터리가 13.4V 같으면은 뭐 한 40%도 충전이 안 될 수가 있고, 13.8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뭐 75% 정도, 80%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4.4나 14.6으로 하게 되면 이제 100%까지 충전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행용 충전기 없이 배터리 용량만 크게 하고 다 달고 다니시면은 300A짜리면 뭐 200A도 실제 용량이 충전이 안 돼서 100A 정도를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더니 이 캠핑카에다가 매립형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행용 충전기를 다시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배경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영상이 길어졌네요.